자,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XRP는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혼자서만 제자리 걸음, 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실만 한데요. 이 비트코인 캐시의 시총의 추격이 무섭습니다. 조만간에 정말로 따라잡히는 것은 아닌지. 반면에 이더리움은 더욱더 멀찍이 도망가고 있고요. 껌이라도 밟았는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XRP입니다. 남들은 다 달려가는데 이제 혼자 가만히 있죠.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중요한 소식 나와있지 않지만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SEC가 XRP의 노드를 돌리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정확하게는 기사에서는 돌릴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나온 게 아닌가 싶었는데 제가 착각했나 싶어가지고 일단 다시 가지고 와봤습니다. 기사도 새로 나오고 해가지고 물론 SEC에서 확실하게 작년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 소식 같은 경우는 리플사의 법률 자문관인 스튜어트 알데로트 씨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SEC 같은 경우는 리플사의 노드를 돌리는 거, 이제 XRP 레저의 노드를 돌리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리플사에게 언질이나 허락을 받지 않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통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XRP 레저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사실 말 안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아무튼 XRP 레저까지 돌리고 있는 SEC, 도대체 이 증권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쯤 입을 뗄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제가 계속해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레저 돌리는 것도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제스처를 취하기 위함이 아닌가, 사실은 이미 지들 나름대로 결정을 내는 것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다음 소식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에서 XRP 미트업, 커뮤니티 미트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뉴욕에서 XRP가 인기가 꽤 있나 보죠. 이분은 등이 가려우신지 막 등을 긁고 계시는데, XRP 상품으로 효자손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런 데서 하나씩 뿌려도 괜찮겠죠? 아니 무슨 헛소리야. 자, 그 다음으로는 상장 소식이 있습니다. BitUBU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터키에 있는 거래소인데요. 2019년 7월에 개장을 했는데 이번에 XRP에 관련된 페어들을 상장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신기의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XRP가 상장되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리플사가 투자를 받은 것에 관한 기사가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뭐 새로운 투자가 나왔다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리플사는 2억 달러 상당의 라운드 C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요. CB 인사이트는 이것에 대해서 리플사가 블록체인 관련 회사 중에 2019년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한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2018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투자는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플사가 유치한 이 2억 달러 같은 경우는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3위조차 될 수 없었던 그런 금액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블록체인 산업에서 계속해서 투자금들이 예전만큼 몰리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직 많은 신생 기업들이 여전히 시장에 맞는 제품들을 찾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이다라고 CB인사이트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장에 맞는 제품, 그러니까 실사용 및 채택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기술을 목적을 찾고 있다는 것이라고 봐도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실사용화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목표가 있는 회사들이 지원을 계속해서 받는다라고도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 결국은 실사용되는 프로젝트 및 암호화폐들만 남고 나머지들은 도태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점점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가치를 찾아가지고 열심히 거기서 발전을 하고 있는 리플사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들은 계속해서 인원 감축을 하고 사무소나 프로젝트를 폐쇄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나가고 있죠. 아직까지는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발전들이 지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이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는데요. XRP 대규모 이체가 또 있었습니다. 79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누가 이렇게 돈이 많은가? 자, 이체 같은 경우는 빗썸에서 익명의 지갑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빗썸 내에서 하드웨어 월렛 간의 이동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빗썸도 XRP를 정말 많이 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도 이제 XRP 떡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리플사의 메나 지역 그리고 동아시아 담당자인 나빈 굽타 씨의 팟캐스트 인터뷰에 대해서 잠깐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려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좀 길어가지고 요약한 부분들을 들려드릴 텐데,
이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폴캐스트 뉴스라는 곳에서 진행을 하는 곳입니다. 폴캐스트 뉴스 같은 경우는 홍콩에 위치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고요. 굉장히 이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들에 관련된 소식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폴캐스트의 창업자는 여기 있는 이 여성분이신데요. 엔지 라우라고 이제 블룸버그에서 또 오랫동안 일을 할 경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셨고,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사운드 클라우드라는 사이트에 오셔가지고 폴캐스트 뉴스를 검색하시고 내려보시면은, 자, 여기에 리플사 나빈 굽타 씨와 한 팟캐스트를 들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일단은 리플사가 동아시아에 많은 관심을 집중하는 그런 이유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빈 굽타 씨는 일본과 태국 송금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이 팟캐스트에서 집중적으로 그가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비유에 관한 것입니다. 리플사 같은 경우는 이 회사나 업체들이, 은행들이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면서 마치 그들의 고객들이 개구락지가 한 방에 길을 모아서 팔짝 뛰듯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핸드폰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 통신 그 발전을 위해서 처음에는 유선, 그 다음으로 핸드폰으로 넘어가면 2G, 3G, 4G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리플사의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은 이 통신이 없던 상태에서 갑자기 4G로 튀어오를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이 지불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50년 동안 발전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는 급속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지불 산업 분야에서 경쟁도 만만치 않지만은 인터레즈 프로토콜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장성이 큰 기본이 단단한 툴이다. 또한 디지털 자산 중에 XRP만큼 효과적으로 브리징이 가능한 자산은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이전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홍콩에서 인도로 돈을 보내고 싶으면은 기존 통신은행 간의 서비스 및 노스트로 어카운트를 사용해서 미리 보관된 돈으로 지급을 해야 했고, 회사나 은행들로서는 여기 보관된 자금을 절대로 손을 댈 수가 없었다. 또한 예를 들어 이렇게 송금을 진행한다라고 할지라도 홍콩 달러를 미국 달러로 먼저 바꾼 후에 송금자가 선물 받는 그 나라의 법정 화폐로 이런 식으로 거쳐가야 되는 여러가지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으나, XRP를 활용할 때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바로 실시간으로 결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기술을 통해서 현재 통신은행 시스템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여기서 묶여있는 이제 5조에서 10조 달러의 자금들을 풀어 제낄 수가 있다. 또한 리플사는 XRP를 통해 가지고 특정 화폐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지불 시스템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줍니다. 현재 리플사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 곳에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전세계 52개국 기존의 지불 경로들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송금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려 하고 있다. 리플사는 새로운 송금로를 확장하기 위한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또 이렇게 XRP를 활용한 결제 외에도 이 마이크로 페이먼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마이크로 페이먼트를 통해서 기존의 사업에 사용이 되고 있었던 방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기 구독료가 60달러인 그런 웹사이트라든지 그 외에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가 있다라면은 개인으로서 기사 딱 한 개만 보고 10센트만 내고 싶어. 그렇지만 회사에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 지금 세상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딱 10센트만 지불할 수 있는 지불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이크로 페이먼트가 활용될 수 있는 예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팟캐스트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또 해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가 이야기를 한 대로 리플사의 기술을 통해 가지고 사업체들의 이제 발전, 그리고 기존 통신은행 간에 묶여 있었던, 완전하게 정체가 되어 있었던 지불 시스템이 이 깨구락지가 한 방에 길을 모아서 폴짝 뛰듯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리플사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몰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이 수요, 발전적인 수요가 굉장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한번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한 그러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 회사들이 리플사를 신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데 왜 거금을 리플사에 집어넣겠어요? 일단은 리플사가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발전을 이뤄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 기술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더욱더 전 세계적으로 전파가 될 그런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이 리플사가 사기다라는 그런 의견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처음에는 XRP도 사기고 절대로 쓰일 수가 없으며 리플사는 완벽한 스캠 회사다라는 이미지에서 100억 달러 가치 상당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과정과 동시에 기존의 리플사의 모든 것을 부정을 했었던 사람들,
이제는 점점 변하고 있죠. XRP 말고 리플사는 뭐 그래도 좀 기술이 괜찮은 것 같아. 혹은 그 기술력 하나는 있는 것 같기도 해. 왜냐면 머니그램에서 막 실제로 쓰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마지못해서 그런 부분들을 살짝 인정하면서 조금씩 그들의 부정적인 영역을 물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아직도 거세게 굳세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죠. 자, 그래, 내가 100번 양보해가지고 리플 사는 성공한다 쳐, 기술력 좋다 쳐, 그래도 XRP 가격은 죽어도 안 오를 거야. 자, 그래도 뭐 엄청난 발전이라고 일단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리플사가 IPO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리플사의 주식을 사야지 XRP는 더욱더 쓸모없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저 같은 경우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에게도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유튜버라든지 어떤 사람들은 XRP 가격이 IPO 때문에 더욱더 올라가지 않게 될 것이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답글을 저도 어제 또 보기도 했었는데요. 뭐 솔직히 말해서 저도 제 의견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뿐이지 어떻게 될지는 당연히 모르겠죠. 제가 집에 타임머신이라도 한 대 있으면 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리플사의 주식도 흥할 것 같고 XRP도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확신을 못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둘 다 사세요. 리플사 주식 나오면 주식도 사시고 XRP도 사시고 어차피 투자의 기본은 분산 투자 아니겠습니까? 확신 있으시면은 아예 한쪽으로 모르셔도 되고요. 결론은 항상 기억해야 될 거, 잃어도 내 돈, 따도 내 돈이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좋은데 한쪽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의지하는 것은 절대로 좋지가 않습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은 리플사에 투자를 한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리플사의 목표가 뭐고 뭐 하려고 이렇게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투자를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리플사가 하려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리플사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또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 그랬듯이 좋아요 버튼 그리고 광고 영상 시청 마무리가 될 때까지 영상 재생 그리고 광고가 너무 길다 싶으시면 광고주 방문 여러분들께 꼭 다시 한번 부탁을 전해드리고요. 항상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